고창 문학기행 2008년 6월 6일. 그냥 보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오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미리 과제를 부여받은 테마여행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선운사와 미당의 문학관이 자리한 고창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게 되어 마음이 설레었다. 더구나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합천의 문인들과 그 가족들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8시가 조금 지나면서 이화예식장 앞을 출발하였다. VIP 리무진 버스가 우리들 30명의 탑승객을 싣고 묘상과 거창을 경유하여 88고속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려갔다. 작년처럼 이번에도 현충일에 떠나는 문학기행이다. 해마다 현충일을 문학기행의 날로 아예 정례화한 것이다. 먼저 부안을 거쳐 고창 땅에 다다랐다. 고창에는 황토빛깔 대지 위에 낙낙장송 휘어지듯 우아하게 뻗어있는 소나무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거의가 육송이라 마치 무명치마 저고리 입고 창포로 머리 감은 우리네 옛 여인의 허리 낙낙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음력 5월 5일 수린날 천중일 단양일이라고도 한 이날은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농경의 시작과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여인네들이 창포에 머리를 감는 것이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탈모를 방지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5월이면 바람에 하늘거리는 청보리밭이 매우 청초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우리들 여정은 그곳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고창에는 관광명소가 많아 하루 일정으로는 모두 둘러볼 수 없어. 그 중에 우리들은 고창읍성과 고인돌 군락지, 선운사와 도소람, 미당 서정주 문학관과 그리고 변산반도 해변 격포 채석강을 찾았는데 하루 일정으로 너무 빠듯한 데다 선운사와 도소람을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었다. 도소람 극락전은 선운산 한쪽 기슭에 돌로 쌓은 석축의 축대 위에 서 있다. 정면 7칸 측면 5칸의 맛배기와 지붕으로 된 작은 암자였다. 탐방객이 성황을 이루는 선운사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한적한 암자였다. 작고 아담한 도소람 극락전은 서방정토의 교주 아미타불이 협시보살 없이 모셔져 있어 내가 들어섰을 때는 찾는 이가 드문 한적한 경내에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도소람은 도솔천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도솔천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분류되는 천의 하나이며 미륵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천상의 정토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소람의 도솔천의 교주이신 미륵보살님의 미륵전은 찾아볼 수 없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이 주존으로 계시는 극락전이 세워졌는가? 여기에는 아물지 않은 아픈 상처가 있다. 가보농민 봉기, 즉 동학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894년 고부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일어난 동학혁명 때 농민군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총격으로 많은 농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이곳 산하를 붉게 물들였다고 한다. 선운사 뒤편에 붉은 동백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지 않은 채로 우수수 낙화하는 모습은 죽창을 든 힘없는 농민들이 외병들의 총격에 피 흘리며 꽃잎처럼 떨어져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소람 극락전은 동학혁명군들의 애통하게 죽은 원혼을 수습하여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천도하기 위해 그곳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을 이곳 도소람의 주존으로 모신 것으로 생각된다.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부를 주검 앞에서 염송하는 것은 그 혼을 극락정토 아미타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소람의 미륵전을 세우고 여기에 주존하셔야 할 미륵보살은 팔송대의 암벽에 마애불로 자리를 비켜서서 도소람 극락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동학혁명은 조선 말기의 서양 열강인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정책과 내륙 진출로 확보를 위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국가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드러낸 만행이니 시기별로 보면 도소람이 동학혁명 때보다 훨씬 전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부처가 한 몸이요. 사바 세계의 수억억 년이 부처의 세계에서는 찰나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로 돌아가는 중생의 세계를 부처님이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운사 주변에 만발하게 피고 지는 상사화는 잎이 져야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잎이 다시 피어난다고 하는 꽃과 잎이 언제나 만날 수 없는 서로 생각만 한다는 의미의 꽃 상사화는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자주색 고운 자태가 더욱 애잔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것은 동학 농민군들이 항일 전장터에서 그리운 가족을 영영 만나보지 못하고 숨져간 애처로운 신경을 상징한 꽃이라고 한다. 나는 생각했다. 선운사 뒤편에 피는 동백꽃들과 도소람에 이르는 연도에 피는 상사화. 꽃들은 무수히 죽어간 동학혁명군의 그 원혼들이 한이 되어 그곳에 핀 그들의 너심을 1894년 3월 혁명 봉기 직전 농민군 지도자 김계남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도소람 팔송대 마애불 복장 속에서 한 질의 책을 꺼내 들고 내려왔다. 동학혁명 농민군들의 함성과 함께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이 책이 바로 정약용이 저술한 경세유표였다. 18년 동안 강진 유배 생활에서 저술한 이 책 속에 나타난 그의 개혁 사상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라도 일대의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이 책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그늘에서 살았던 농민들의 질곡과 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이들에게 횃불과 같은 혁명의 지침서였다. 루소의 민양론, 로크의 계몽사상 등에 고무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1789년의 불란서 시민들의 반봉건 반종교 혁명처럼 조선의 동학농민혁명은 만민평등의 기치 아래 반봉건, 반회세의 이념으로 저항했던 우리 민족사의 최초이며 최대의 민중항쟁이었다. 미당 서정주 문학관 미당 서정주 문학관은 선운사 정류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고창이 낳은 한국시단의 거목 미당 서정주 선생의 작품과 생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문학관이다. 선운리에 위치한 폐교인 선운초등학교 봉안분교를 개조하여 4동의 건축물을 만들고 2001년 11월에 개관하였다고 하지만 선생의 화려했던 시 세계의 격에 맞지 않은 어쩐지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다. 우리가 미당의 문학관을 들어섰을 때 그날따라 흐린 날씨가 분위기를 더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있었다. 영상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전시실에는 미당의 육필원고를 비롯해 각종 사진자료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당 초상화, 선생이 쓰던 사소한 물품 등을 비롯하여 만년에 쓰던 유품과 각종 서적 등 1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평생 동안 쓴 그의 작품들을 구석구석 이방 저방에 전시해 놓았다. 양쪽 맞배지붕 건물 사이로 뾰족하게 올려놓은 5층 건물 여기저기도 그렇게 펼쳐놓았다. 70대로 보이는 김정웅 해설사가 열심히 해설하며 침이 마르도록 그의 작품과 생애를 예찬하면서 4층 발코니에서부터는 국화협 해설을 학생들에게 지시하듯 우리들에게 암송하게 하면서 최상층 5층 옥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올라가게 했다. 전망대에 오르니 저만치 서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 보인다. 23해 동안 맞은 바람의 시가 옥상 난간 위에 새겨져 있다. 조용하고 안락한 시골 마을들이 옹기종기 보이고 바로 옆에는 미당의 초가생가가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방이 병풍같이 작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다. 산세가 웅장하지 않고 아담하여 영웅오걸의 출생터는 못 되어도 미당 선생처럼 문인들이 태어날 만한 곳이다. 어이할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날 애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펄펄펄 떨어져 내려 사춘기 시절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감성을 가진 이라면 어느 누군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연애편지 쓰며 이 시를 인용해 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차마 써놓고도 붙이지 못하여 안달했던 그러다가 누님에게 들켜 야단 맞았던 시절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만큼 미당의 시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나의 청춘과 나의 사랑의 메신저요. 입에 자주 의조리는 애송시였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아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아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선생의 시 푸르른 날을 읽으면 가슴속에 사랑의 마음이 솟는다. 시구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다가온다. 1998년 내가 야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의 봄의 교정에 하얀 목련이 핀 화창한 봄날이었다. 시처럼 눈이 부시게 맑은 날이었는데 어느 학생이 현관 입구 벽에다 써붙인 선생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새롭게 읽었다. 그때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젊은이처럼 내 가슴이 설레던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자기 시에 빠져들게 하는 서정적 천재성이 그의 시 속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정시의 대표적인 헤르만 헤세와 그가 비견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는 근래에 와서 그가 친일행각을 벌인 친일 시인이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그리고 소개된 그의 여러 친일 시에서 알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함을 가슴 저리도록 느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귀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돌아왔느니. 중략.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마이너스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치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서정주의 오장 마쓰이 송가 부분. 이 시는 미당이 1944년 12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친일시다. 이른바 자살 특공대로 알려진 마이너스 일제는 그것에다가 충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옥쇠라는 이름을 붙여 미화했다. 이 친일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재 시인 그도 외놈의 총칼 앞에는 어쩔 수 없었던가 그들의 주구 노릇을 하였으니 그는 태평양 전쟁 중 온갖 미사여구의 글과 연설로 우리 청년들을 선동하여 일본군의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몰아넣었던 춘원, 이광수와 모윤숙 같은 반민족적 시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외에도 숱한 그의 친일시가 있지만 거론을 생략한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나는 평소 그에 대한 친일 이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흠모해야 될 그의 뛰어난 작품과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의 초상화를 보면서도 전혀 존경스런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았다. 전시관 벽에 써붙인 국화옆에서가 눈에 띄었다. 새삼스레 그 시를 음미하는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 시에서 풍겼던 생기발랄하고 향긋한 국화 내음이 나는 그런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색이 바래진 시들어가는 꽃의 이미지만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친일시를 쓴 미당에 대한 나의 실망감이 주는 감성의 변화라고 누가 일축해도 좋다. 반면에 끝까지 저항하다 베이징 주재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염원하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40세를 일기로 순국한 청포도를 쓴 원록 이육사 함께 감옥에 갇혀 목숨을 구하고자 독립투사 33인 중 변절한 인사들을 보며 그들의 면전에 오물을 퍼붓고 감옥 속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고고하게 홀로 순절한 님의 침묵을 쓴 만에 한용운, 그 외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서시를 쓴 윤동주 등 외놈들의 온갖 회유와 박해에도 결코 예봉을 꺾지 않고 민족의 저리를 지켰던 기라성 같은 이들 시인들과 그분들의 시가 머리에 신선하게 떠올랐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부류의 명시들은 모든 한국인의 조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이며 사랑이며 이상향이다. 그 숭고한 님들의 뜻을 길이 새기기 위해서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시들을 애송하리라 다짐하였다. 고창 문학기행을 마치면서 미당 문학관을 나왔을 때는 날씨조차 잔뜩 흐려 있었다. 변산반도 채석강을 향하는 차 안에서 K 시인이 친절하게 껍질 벗겨 내게 주는 귤의 달콤한 미간과 회원들이 권하는 정감 어린 술잔 속에
금방 나의 울적한 기분이 녹아내렸다. 일몰 시간에 맞춰 격포 채석강에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는 짙은 구름 속에 석양이 매몰되어 사라지고 기대했던 낙조의 진풍경은 바라볼 수 없었다. 고즈넉이 펼쳐진 수평선이 멀리서 아른거렸지만 그것마저도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고창에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보았고 이곳의 산과 들과 해변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우리 강산 어디에 간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고 느꼈다. 척박한 황야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근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를 보고 환상적이다라고 경탄했듯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자수판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답다는 의미를 되새겼다. 나는 고창 문학기행을 마치면서 이번 문학기행에서도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환대와 온정에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